저 개인적으로 이제 읽은 책 중에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청림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상당히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랄까요? 뭐 충격이라기보다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적절한 비유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책을 읽으면서 딱 우리 선생님들 같은 분들을 연상했어요. 뭐냐면 이 케네디 예술센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선물 매장에 그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 대개는 은퇴자들로 이루어진 연극과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은 분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 선물 약 매출액이 연 40만 달러, 요즘 환율로 하면 한 5억 정도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연 15만 달러 상당의 현금 혹은 이제 재고가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이 책임자가, 이 선물 매장 책임자가 어느 날은 도저히 계속 이와 같은 일이 끊임없이 이제 벌어지길래 사설 탐정과 함께 이제 함정 수사를 했고, 함정 수사를 한 첫날에 60달러를 훔친 이제 용의자를 이제 잡아냈다고 합니다. 이제 함정 수사한 뭐 첫날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거로 끝이냐 하면은 그와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한 책 내용은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뭐 60대 은퇴자라고 하면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제가 있을 때도 여러 사고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뭐 참여연대도 있었고, 뭐 환경운동연합 있었고, 뭐 제가 알기로 유수의 시민단체들 모두 이제 금전사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왔죠. 끊임없이 있어왔는데 왜 그럴까? 다들 좋은 의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할까? 뭐 이제 공인회계사 아직도 저기 개업 공인회계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시 소기업들, 중소기업, 뭐 올해, 작년, 재작년 뭐 잘 보셨겠지만 대기업 은행들에서도 끊임없이 또 금전사고가 나는데 그 금전사고를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에서도 그와 같은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고 이래서 비로소 없어졌다. 우선은 선물과 관련된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고 이제 물품마다 가격 태그를 부착하고 그리고 판매될 때마다 판매 대장을 이제 여기에선 이 책에서는 이제 수기 작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2011년 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예를 드는지 한번 오늘 좀 외람되이 한번 저의 고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다시 말씀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기회 되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유튜브에서는 우파로우 보수로우 전향을 환영한다 이런 댓글도 많고 그런 말씀 많이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른바 DC 국민의힘 갤러리를 가면 김경률 회계사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보수의 품으로 와서 고맙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뭐 대학 때 운동도 하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저를 계속 이렇게 공격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욕설에 가까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어떻게 너가 국민의힘을 가느냐 사실 아직도 제가 국민의힘을 입당하거나 뭐 그런 적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생각엔 이른바 86세대라고 하는 저 역시도 이제 86세대이고 일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86세대가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일종의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게 뭐 심리적인 거든 뭐 부여된 것이든 도덕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건 이제 80년 5월이 있었고 87년 6월 이것으로부터 어떤 여러 가지 자부심, 지적인 자부심, 도덕적 자부심 이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민주당 86세대 혹은 뭐 정의당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의 여러 가지 좀 지적 도덕적 우위 내지는 자칫 뭐랄까요? 약간은 거만한
그런 태도로 나타나지 않나. 저는 뭐 또 생각해 보면 가끔은 이 86세대들하고 술자리에서 최근 들어서 술자리는 그런 얘기를 해봐요. 야, 우리가 80년대를 거쳤고 90년대, 2000년, 2010년, 2020년 뭐 이렇게를 거쳐왔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제가 88학번인데 88년도에 학교를 다니면서 철학과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저도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만 참 우리들은 거만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든 말든 뭐 저희는 철학이면서 이제 뭐 마르크스주의 철학, 해결 철학만 하더라도 저희 학교에서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다 뭐 이렇게 중세 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렇게 하지 해결 철학만 공부하더라도 스스로 했어야 됐었습니다. 뭐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이제 당연히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랄까요 그때 교수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심, 우리 윗세대에 대한 어떤 지적 존경심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어떤 풍토로서 그런 게 이 86세대들은 80년대, 90년대, 2000년 이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80년, 86년을 거친 우리 이제 뭐 나름대로의 어떤 자산을 일군 저희 세대들이 이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89년 이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고요. 91년이더라고요. 오늘 저도 이제 쭉 찾아봤는데 91년 이제 소련이 망하고 했는데 참 이런 주제를 말씀드린 게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제 되게 충격이었죠. 91년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세대의 많은 분들이 정신적, 지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91년을 기점으로 저희 세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노동 현장으로 결합해 들어가다가 다시 복학하는 그러면 이제 김영삼 정권이 오고 하면은 93년, 94년 이렇게 대규모로 복학하고 이제 사시를 보자 주로는 뭐 회계사 시험 보자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시 학교로 와서 사시 합격하신 분들이 뭐 송영길 의원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인 걸로 압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이제 진짜 충격이었었고 좀 직접적으로 이제 가 보면 뭐 좀 이게 유튜브로도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박제도 되던데 뭐 적절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번 여하튼 86세대 내지는 뭐 한번 찝어보죠. 민주당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른바 자칭 진보 개혁 세대의 민낯이 지난 5년간 나오지 않았나. 맨 먼저 시간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있을 테고 뭐 조국 전 장관의 일일이 뭐 죄목이라든가 사건 내역들을 제가 열거하는 건 불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 시기적으로 제 기억엔 이제 윤미향 씨 사건이 있었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박원순 시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한 분은 법적인 심판이 이제 내려졌고 가족들에 대한 뭐 이제 스스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요. 한번 이분에 대해서만 잠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끊임없이 이제 본인은 무죄이다라고 하고 지금도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 변호사님들이 이제 변호하고 있고 적어도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 또 이제 얼굴빛을 서로 이렇게 붉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사태를 겪고 난 얼마 안 지나서 윤미향 씨 사건이 터져서 사실은 전 되게 낙관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면 컴퓨터에 폴더를 만듭니다. 관련된 폴더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집적하거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건이 터지면 이제 삼바 이렇게 폴더를 만든 걸 거기에다 계속 자료를 전 집적하고 뭐 또 뭐가 있겠습니까? 화천대유 사건이 있으면 화천대유 폴더 만들어서 다 집적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이 윤미향 씨 사건이 있길래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폴더 이름은 되게 너무 간단해 보이길래 이건 뭐 쉬운 일이고 그럼 누가 이 사건이 문제가 있다는 걸 뭐 반박할까 해서 제목을 폴더 이름을 스키다시로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뭐 별로 이건 뭐
큰 파장도 없을 거고 별다른 일도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스키다시로 해가지고 회계 자료 이런 걸 다 폴더에 만들어 놨었는데 저는 이 사건이 이게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아마 이용수 할머니께서 2020년 5월 7일 날 맨 먼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대강의 요지는 뭐냐면 이 윤미향 씨로 대표되는 정의기억연대의 어떤 회계적인 문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당시 90대인 할머니이고 90대인 할머니를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들어볼 만한 문제가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사회에서도 제가 시민사회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서든 사실 금전사고 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시민사회에서 금전사고 나면 이제 전화 가서 야 김회계사 뭐 어디에서 뭐 사건이 터졌다 내지는 한번 와봐라 해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막 정리해주고 이건 이러이러하게 처리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로니까 이제는 나를 안 부르겠지 뭐 그런 생각도 했지만 5월 7일 날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20년 5월 14일 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이제 성명문을 발표하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지났을 때.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계 사건 이용수 할머니가 회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야 그 정의기억연대 그다음에 위안부 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돈이 모금이 되는데 할머니들 나를 위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돈 지출은 없다. 우리 밥 먹고 싶어서 뭐 좀 사주라 해도 음식도 안 사주고 심지어는 그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문제 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들어볼 만하다. 한번 따져보자. 이런 거였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자 한번 뭐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의기억연대 회계에 대한 제기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정의기억연대의 경우에는 일부 회계 처리 미숙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일부에서 제기한 횡령이나 편취 의혹도 대부분 해명되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 썼던 것도 이제 다 기억하고 하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벌어질 일이 아닌 거죠. 야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횡령 사고들이 자꾸 난다. 케네디 예술센터에서 야 자꾸 돈이 비네 40만 달러 비네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만에 이와 같은 이제 입장문이 나온 거죠.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일부 조금 회계 처리 미숙이야. 그리고 다 해명되었어. 나중에 보니까 저희 과 선배시던데 이른바 해방신학의 이제 권위자라고 하더라고요. 김근수 목사가 이제 유명한 페이스북 글을 올리죠. 이때 당시에 이 시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독립군을 비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죠? 일제시대에 비유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야 독립군이 있어서 독립군에서 금전사고가 났어. 그럴 때 너희 어쩌갈 거야? 독립군 비난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혼란인 거죠. 근데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는 독립군이 만주에 있는 독립군이 내지는 뭐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돈 환산 뭐 2억을 조성해서 만주로 가다가 어느 놈이 튀었다. 좀 죄송한데 저는 뭐 아침부터 이런 용어 어쩔지 모르겠지만 독립군이라면 좀 사살하고 사형시켜야 될 일 아닌가요? 이런 그 군자금 5억, 10억 어떻게 보면 군수 자금을 이제 빼돌리는 건데 그런 뻔뻔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풍토가 돼버린 거죠. 이제 제가 그때 했던 게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었냐면 이 글을 보고서 저 다 인용하고서 야 삼성전자에서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갑자기 삼성전자 수원 본사 앞에 뭐 중국집 주인 이게 지금 그 정의기억연대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연대 회의라고 해가지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뭐 경실련 이런 데서 발표한 거거든요. 삼성전자 금전사고가 났어. 5월 7일에 조금 의심이 난다 했는데 5월 14일 날 삼성전자 수원 본사 앞에 있는 중국집 편의점
뭐랄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삼성전자는 에 대한 회계 처리는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어. 회계 처리 미숙이 확인됐을 뿐이야. 대부분 해명됐어. 제가 알기로 이것에 대한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저도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소식을 듣는데 아무런 뭐는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잘 아시겠지만 뭐 저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뭐 친일 토착 외구이다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이제 프레임을 걸고서 비난을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냈던 생성해냈던 어떤 도덕적인 자산들을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다 까먹고 소실해버린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어떤 지적 도덕적 자산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던 게 아니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당히 환상 내지는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그런 만큼 우리 것이 아니었던 만큼 너무도 쉽게 좀 다 유실돼 버린 것이 아닌가. 굳이 제가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데, 뭐 참여연대도 함께 있었고 아주 친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얼굴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가져온 건 뭐냐면, 불과 얼마 전에도 또 어마어마한 또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진보 개혁이라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진보적이다 개혁적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많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주로 뭐 민주당 혹은 이제 자칭 진보 개혁이라 일컬어지는 조국, 윤미향, 박원순 시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뭐 혹시라도 오해 있을까봐 제가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에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양단으로 가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성향은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몸담아 왔었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면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